안녕하세요. 라이브 사운드 스토리 쿨컷입니다. 오늘은 저번 때 말씀드린 믹싱 스테이션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X32를 많이 사용하실 거니까 X32, M32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죠. 믹싱 스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다시 나가볼까요? 자, 이걸 PC 버전을 깔면은 PC 버전이 좀 편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PC 버전으로 설명을 합니다. 애드 믹서를 누르면은 여러 가지 믹서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띄워도 이제 테스트 버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15,000원 충분히 지출할 수 있겠죠. 테스트 버전은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고 거기 있는 상태로 그대로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의 제약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를 추천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요거 X32 오프라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프라인. 처음 실행을 시키면 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볼륨을 올릴 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오버뷰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게인, 게이트, EQ, 다이내믹, 그 다음에 버스로 얼마나 보낼 것인가, 버스 샌드 화면을 16개를 볼 수 있습니다. 페이더도 여기 하나 나타나고요. 개별적으로 보려면 클릭을 하면 되겠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패드로 하면은 터치로 아주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화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패드로 보기에 한 화면에 다 같이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그걸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쪽에 가면은 여기 설정 메뉴가 있죠. 톱니바퀴 이걸 누르면은 여러 가지 설정 메뉴들이 나옵니다. 여기 레이아웃 레이어는 레이어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전체적인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제가 설정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테스트 버전을 테스트로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처음에 띄웠던 거. 그래서 오픈을 시켜 보겠습니다. 오픈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사용할 건 아니고 에디트로 들어가면은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똑같은 화면인데 클릭을 하면은 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되는 거. 그래서 이 믹서기 화면, 페이더 있는 화면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면은 정말 지울 것입니까? 믹서를 예스 하면 이렇게 모는 종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없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없애보겠습니다. 이렇게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내가 디자인을 할 것인데 일단은 믹서기를 한번 아까 전에 그 했던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플러스를 누르면은 어떤 거를 꺼낼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프리셋은 버스마스터, 뮤트 그룹 이런 게 나오고요. 채널에 관계된 거, 그 채널 스트립, EQ, 다이내믹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너럴은 그 버튼이나 페이더, 노블 따로 만들어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믹서를 누르면은 이게 레이어 버튼, 그다음에 믹서, 샌드온 페이더 버튼, 그다음 슬라이드 바 이렇게 막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 믹서를 선택을 합니다. 자, 믹서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게 이만큼 올라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게 휴대폰 화면으로 보면은 되게 작아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패드 기본으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는 이유는 요 밑에 버튼들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요 옆에도 버튼들을 설정을 할 거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누르면은요. 레이어 버튼. 우리 그 M32 옆에 보면 버튼들을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그 버튼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요 믹서기 밑에도 한번 더 볼게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예, 믹서 1번부터 16번. 나름대로 이게 전부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16번이 아니고 뭐 1번도 8번도 할 수 있고요.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원하는 걸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다 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옆으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옆에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뭐 절반만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추가로 뭐 버튼들이 필요하면 요 옆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샌돈 페이더 믹스 1번부터 16번까지 되겠죠. 그거를 한번 위치해 볼게요. 샌돈 페이더 버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요건 이제 옆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도 할 수 있어요. 자, 세로로 놓고 이거를 쭉 밑에까지 요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요렇게만 놔도 사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디터 화면에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요 상태에서는 나중에는 전체적인 저장을 한번 하고 나가야 되겠지만은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면은 아까 전에 만들었던 게 나오죠. 이거는 에디터 화면이 아니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에요. 이렇게 하고 요 레이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이 되죠. 콘솔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돈 페이더 버튼처럼 버스 1번 누르면은 버스 1번을 1번 7번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죠. 그 다음 버스 2번, 버스 3번부터 16번. 이 스크롤을 하면은 이렇게 밑에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패드에서는 이제 슬라이딩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설정으로 들어가서 나머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요 테스트 파일에 에디트를 누르면 아까 그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그 패드를 가지고 모니터에서 할 수 있는 게 EQ를 설정을 한다거나 볼륨을 설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다이내믹을 설정한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은 다이내믹을 두고요. 이쪽은 EQ를 둬서 그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딱 누르시고 그 다음에 채널에 관계된 거 채널에 뭐 EQ, 게인 뭐 전부 다 있죠. 여기 보면 채널 스트립 전체가 다 나오는 거, 뭐 채널 뷰, 그 다음에 컴프레서 아까 그러니까 다이내믹에 관해서 컴프레서를 눌러볼까요? 컴프레서 누르면은 이렇게 컴프레서 설정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이거를 하면은 제가 설정하는 거는 저 위쪽에 메타 브릿지를 하나 집어넣을 건데 레벨을 전체를 할 수 있게 요거를 하면은 이게 요 다이어그램이 되게 작아지죠.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쪽 부분은 필요하긴 한데 이거 너무 작아서 쓸 수가 없는 거죠. 크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물론 여기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이 크게 화면이 나왔다가 또 버튼을 누르면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까지는 아직까지는 설명해도 잘 모르실 거고 일단은 이거 말고 또 있거든요. 이건 지워볼게요. 이거 지우고 채널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컴프레서 이걸 했죠. 근데 이제 컴프레서 다이어그램만 그래프만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만 나옵니다. 우리는 요게 필요한 거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요건 너무 크니까 요거를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조금 줄이고 이거를 조금 느려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이렇게. 그러면 요 설정은 끝났고요. 요 옆에다가 EQ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널, 그 다음에 EQ, 1, 2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1, 2.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버튼들은 아직까지 필요 없죠. 예, 크게 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놔둬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별 필요 없는 버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놔두지 말고, 다이어그램만 나오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채널에서 EQ 다이어그램. 마찬가지로 컴프레서 다이어그램이 있듯이 EQ 다이어그램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만 나오게 합니다. 자,
그래프만 나오게 이렇게 설정을 하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다이내믹과 EQ를 한 화면에서 보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요 옆에다가 더 만들 건데요. 물론 샌드온 페이더를 누르면은 요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페이지를 전환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다 볼 수 있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샌드온 페이더 각 버스 쪽에 출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여기다 만들 겁니다. 자, 그것은 채널에 샌드 이걸 누르면 이만큼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필요 없어요. 집어넣어도 알 수가 없고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거는 지우고요. 또 제너럴에 가면은 제너럴이 아닌가? 여기 채널 스트립 아이템 여기에 가면은 샌드가 또 있습니다. 이 샌드는 뭐냐면은 요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이게 16개입니다. 16개. 칸이 16칸이거든요. 16칸에 어떤 레벨이 얼만큼 올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로로 보여주는 거죠. 예, 이게 딱 맞더라고요, 저는. 요까지만 하고 요 위에 레벨 메타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미터링 돼 있죠? 미터링에서 메타브리치를 넣으면 전체 레벨 메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당겨서 이렇게 되면 레벨 메타도 볼 수 있고 다이내믹, EQ, 샌드까지 우리가 FOH에 있다가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 설정을 할 때, 아니면 옆에서 설정을 할 때 패드만 갖고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정보를 알 수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공간에는 내가 필요한 버튼들, 요 공간에는 내가 필요한 버튼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나가 볼까요? 마찬가지로 요 화면에 다시 나가면은 자, 이렇게 누르고 요걸 선택을 하면은 버스 1번에 이렇게 가는 것, 버스 2번에 이렇게 버스가 아니고 채널요. 1번 채널에 버스 1번으로 이렇게 출력돼 있고요. 2번 채널에 버스 2번으로 이렇게 출력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2번이 물론 여기 선택을 하면은 이거 어떤 게 선택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거는 이제 따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일단 EQ가 움직이는지 볼까요? EQ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내믹도 이렇게 움직이고. 자, 그러면 이제 채널이 이렇게. 자, 여기 뜨긴 합니다. 이렇게 채널 4번이라고 누르면은. 근데 이것만 보고 알 수 없고, 이게 시각적으로 요 페이더에 어떤 표시가 나타나면 좋겠죠. 그래서 저도 전체는 모르는데 이 설정에 들어가서 채널 스트립에 들어가면은 이 채널 스트립이랑 페이더는 어떻게 설정을 할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채널 뭐 크기도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다른 정보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EQ 값이라든지. 그러면 그만큼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페이더를 올리고 내리고가 좁아집니다. 근데 뭐 그건 그까지 알아두시고요. 이게 테두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게 설정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여기 하이라이트 채널 이거 있잖아요. 이걸 올 시키면은 테두리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자, 다시 가서 설정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4번, 채널 3번, 채널 2번, 채널 1번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2번 채널, 1번 채널로 할게요. 1번 채널에 다이내믹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EQ는 기본적으로 ON이 돼 있으니까 색깔이 뚜렷하게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설정이 안 돼 있어요. ON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채널 1번 요걸 누르면은 페이더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화면에 전체가 나오는 게 보이죠. EQ는 ON이 돼 있는데 다이내믹 게이트와 다이내믹 ON이 안 돼 있어요. 여기서 ON을 시켜도 되는데 요 화면에서 ON 버튼이 여기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EQ도 여기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물론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 컴프레셔 온과 EQ 온 말고도 어떤 게 나와 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팬텀 48V가 나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EQ 쪽에 보면은 로우컷이 있는데 하이패스 필터요. 이 하이패스 필터가 온이 여기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4개가 나오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EQ 온, 다이내믹 온, 그 다음에 로우컷 온, 팬텀 48V 온 이렇게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똑같이 설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테스트에 에디트를 누르면은 이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를 누르고 이제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너럴을 누르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버튼, 페이더, 노브, 라벨 뭐 이렇게 셀렉션, 슬라이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버튼이 필요합니다. 버튼을 하나 눌러볼게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쪽에 버튼 비스무리한 게 있죠. 빈 공간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자, 빈 공간에 이동을 하고 여기 약간 좁나요? 그래서 요걸 요만큼 샌드온을 요만큼 이동시켰습니다. 자,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필요한 게 뭐랬죠? 요거를 컴프레셔 버튼, 다이내믹 버튼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걸 누르면은 여기 설정이 또 보이죠? 설정을 누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요게 이름이에요. 이름 누르면은 이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컴프라고 제가 써보겠습니다. 한글 지원이 안 되는 건 아시죠? X30, M32 컴프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컴프, 스타일은 빨간색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그러면 이제 됐어요. 나가볼까요? 빨간색으로 컴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됐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설정을 해야 돼요. 또 다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롱 클릭, 길게 눌렀을 때, 터치했을 때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요. 일단은 자, 클릭을 누르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의 액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눌렀을 때 액션은 컴프. 자, 다이내믹 있죠? 다이내믹에서 온이 있습니다. 온을 할 거야. 그럼 됐습니다. 다시 나가 볼게요. 됐는지 가 볼게요. 이렇게 가서 컴프가 온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시 나가서 한 번 더 누르고 이 상태에서 자, 됐죠? 이렇게 한 번 누르면은 색깔이 변하면서 여기가 꺼지고요. 컴프가 꺼지고 한 번 누르면은 짙어지면서 컴프가 켜집니다. 이게 버튼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자, 그대로 딴 버튼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가가지고 테스트 에디트 다시 들어가서 요거를 복사하게 하고요. 붙여넣기 하면은 똑같이 복사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따로 기능도 똑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은 모양만 똑같이 할 것이냐 밑에 거를 선택을 하면은 요렇게 하나가 더 나옵니다. 복사하기 똑같이 또 붙여넣기 하면은 또 묻습니다. 우리는 버튼이 4개가 필요하니 4개를 하겠습니다. 자, 4개까지 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름부터 바꿔볼게요. 자, 컴프가 아니고 이거 뭐죠? EQ 됐죠? EQ고 버튼도 레드 똑같이 놓을게요. 레드고 이거는 이 다이내믹 온으로 하면 안 되겠죠? EQ의 온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나가볼까요? 나가고 요거는 48V 48V 오케이. 밑에 거 색깔을 다른 블루로 하겠습니다. 블루로 하고 48V는 여기 헤드앰프에 48V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됩니다. 나가볼게요. 48V 바뀌었죠? 색깔도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로우컷도 이름을 바꾸고요. L컷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하이패스 필터보다 로우 컷 하는 게 더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우 컷입니다. 취향이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블루, 그린으로 해볼까요? 그린으로 놓겠습니다. 그린으로 놓고 클릭했을 때 자, 로우 컷은 EQ겠죠? EQ에 EQ 아닌가? 어디 있지? 프리앰프 쪽에 있나? 여기 있네요. 프리앰프 쪽에 필터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필터 1번 온. 자, 온 눌렀습니다. 자, 나가 볼게요.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러면은 다시 나가서 다시 현장 화면으로 와서요.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컴프는 왔다 갔다 지금 되고 있고요. EQ도 왔다 갔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48V 탁 누르면 48V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2번을 선택을 하면 꺼져 있죠. 이런 식으로. 로우 컷도 누르면은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전 채널에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패드 하나만 들고 있으면은 채널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 8번 채널을 선택을 해서 이 모니터에 관계된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내믹 관계, 다이내믹 키고 EQ도 이렇게 키고 이것도 키고 로우 컷도 키고 이렇게 해서 한 화면에서 전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요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뭐 필터의 종류를 선택을 한다든가 이 다이내믹의 컴프의 어택 값을 릴리즈 값을 변화시킨다든가 하면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페이더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물론 이 샌드온 페이더 이쪽도 요게 있으니까 따로 요거 가지고 불편하면은 요거 클릭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메인 페이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만 사용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아쉽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클릭을 했을 때 개인을 뭐 있으면 되게 좋겠다. 요 공간을 제가 남겨놓은 게 개인을 노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남겨놨거든요. 노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요 버튼들은 연구해서 알아서 뭐 하시면 됩니다. 버튼들 여기 뭐 아무데나 붙여가지고 요 밑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연습하시라고 한 거니까. 자, 여기에 설정에 들어가서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테스트에 이렇게 나오면 이 에디트 창에서 요 자리에다가 노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누르고 제너럴 누르고 여기 여기 있죠? 노브를 누르면은 만들어졌죠? 요거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동해서 크기를 이만큼 늘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설정을 누르면은 아까 비슷한 화면이 있죠. 라벨에 개인이라고 적어야겠죠. 개인 이렇게 하고 오케이 누르고 뭐 센스티브가 얼마나 더 이동할 것이냐 했을 때 빨리 이렇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자, 노브에 누르면은 노브를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자, 그러면은 헤드앰프에 개인을 선택할 거예요. 개인 노브로 할 거예요. 해놓고 다시 빠져나가면 이게 개인 노브로 되는 거죠. 자, 다시 나가볼까요? 이렇게 나가서 실전 페이더로 와가서 요걸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개인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왔다 갔다 7번 채널이 선택되어 있네요. 8번 채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엔 모니터에서 할 수 있는 모니터나 그 다음에 현장에서 뭐 복잡한 설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콘솔 쪽이나 이런 데 와서 해야 되고요. 물론 여기서 해도 됩니다. 다 됩니다. 요 한 화면에서 전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걸 닫을 때는 요게 처음에 저도 헷갈렸는데 저장이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저장이 안 된 거예요. 이 화면에서만 저장이 된 거고 이게 요 설정에 들어가서 세이브 로드라고 있죠. 요걸 해가지고 요 테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시켜야 돼요. 저장하고 오버라이트 세팅 테스트 예스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레이아웃 말고
뭐죠? 레이어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가 지금 1번부터 16번, 17번부터 32번 쭉 나와 있어요. 요거를 변경시켜 볼게요.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서 레이어를 설정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쭉 읊었던 1번부터 16번, 17번, 32번 뭐 어스, DCA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내나 여기서 플러스를 만들면은 뭘 만들 거냐?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레이어 이름은 A라고 하겠습니다. A라고 오케이 하고 A라고 만들고요. 하나가 띄워졌네요. A라고 만들고 그 레이아웃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마이크 6개를 쓰고 그 다음 모니터도 웨지 모니터 앞에 그 다음 양옆에 사이드필 2개 그 다음에 DCA, PC 2개 그 다음에 FX, DCA 요렇게만 쓴다고 봅시다. 그럼 요 밑에 이렇게 보이시죠? 밑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누른 순서대로 나타나요. 그럼 이게 구분하기 어려우니 여기다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플러스를 하면은 블랭크 여기 빈 공간을 만들었죠.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빈 공간 여기 블랭크가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DCA 쪽하고 버스 쪽에 이렇게 하나 놓으면은 인풋과 아웃풋과 DCA가 구분이 되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나가볼까요? 자, 나가면 A가 하나 더 만들어졌죠. 이게 왼쪽부터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A를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전 페이더에서 실전 믹서기 화면에서 A가 제일 왼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나가볼까요? 자, 나가면 A 생겼죠. 그 다음에 페이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채널 1번부터 6번까지 그 다음에 버스 1번부터 3번까지 DCA 3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 쉽죠? 예. 요거 하다가 버스 쪽이 필요해요. 그러면 요 버스 있잖아요. 원래 있던 페이더들 원래 있던 레이어들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죠. 내가 필요한 레이어를 내가 커스텀 해놓은 거는 A 이렇게 물론 1번부터 16번까지 이것도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우고 다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기본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1번부터 16, 17번, 32 이거 놔두고 추가로 내가 필요한 거 A 또 하나 필요하면 B 이렇게 되겠죠. 의전 행사 때 뭐 1번부터 6번까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룹 사운드가 필요하다. 그럼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B라고 해가지고 그룹 사운드 채널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되게 쉽습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자, 설정에 가서 세이브 로드에서 테스트에 세이브를 시키고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면은 정말 나갈 겁니까? 데이터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요 밑에 돼 있어요. 믹싱 스테이션. 누르면은 요 화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연결돼 있으면 커넥트 하면 되겠죠. 자, 오프라인 누르면은 요 화면 뜹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하면 되겠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뭐 레이아웃 이 화면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걸 변환해 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전체가 EQ가 나오게 아니면 내가 눌렀을 때 뭐 메타 브릿지만 나오게 그다음에 다른 화면에 뭐 어떤 게 나오게 이 상태에서 페이더가 더 필요하면은 다른 화면에 페이더가 1번부터 32번까지 전부 다 나오게 이걸 유지하면서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하시면서 해보시고요. 요 정도는 저를 따라 하시면서 이걸 만드실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화면을 미디 컨트롤러에 연결을 해가지고 미디 컨트롤러로 이거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미디 화면에 가시면은 여기서 또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바빠지기 전에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시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사운드 스토리의 쿨컷이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